이번 시간에 우리 2022년 3회 정보처리 산업기사 실기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스케줄링에 대한 그 설명이래요. 그 설명에 해당하는 그 알고리즘을 우리 보기에서 찾아 써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준비 상태 Q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프로세스 중에서 실행 시간이 가장 짧은 그 프로세스한테 먼저 이제 CPU를 할당하는 그런 기법이래요. 얘는 가장 적은 그 평균 대기 시간을 제공하는 그런 이제 최적의 이제 알고리즘이다. 그렇게 나왔고요. 근데 실행 시간이 만약에 긴 프로세스가 있을 때 그 실행 시간이 긴 프로세스는 실행 시간이 짧은 그 프로세스한테 할당 순위가 이제 계속해서 밀려나서 무한 연기 상태가 발생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특징을 가진 걸 보고 우리가 이제 SJF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답이 이제 SJF요. 그래서 정답을 쓸 때 지금처럼 SJF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문제가 우리 스케줄링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나는데 우리 스케줄링의 종류에 보게 되면 종류가 되게 많죠. 자, 그거 좀 이제 정리 좀 하고 지나가자고요. 자, 우리 스케줄링 기법에 보게 되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비선점 이제 스케줄링 그 기법이 있고요. 우리 선점 이제 스케줄링 기법이 있고 크게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선점이다, 비선점이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CPU를 이제 강제로 이제 뺏어서 사용할 수 있냐 없냐 거기에 따라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나눠지는 겁니다. 해서 강제로 이제 뺏어서 사용할 수 없는 거, 강제로 못 뺏는 게 우리 비선점 스케줄링이고요. CPU를 이제 강제로 이제 빼앗아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스케줄링 기법이 우리 선점 스케줄링 그 기법이요. 그때 우리 비선점 스케줄링 그 기법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FC, FS라는 것도 있고요. SJF라는 것도 있고 HRN이다, 기한부다, 우선순위다 해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점 스케줄링 기법에 보게 되면 선점 우선순위라는 것도 있고요. SRT라는 것도 있고 라운드 로빈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다단계 Q라는 것도 있고요. 다단계 피드백 Q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해서 우리 스케줄링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뭘 의미하는지 그거 좀 이제 잠깐 살펴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비선점 스케줄링 그 종류부터 좀 살펴보자고요. 내가 만약에 이제 아파서 이제 병원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 가자마자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건 뭐다? 내가 왔다. 내가 어떤 과에 이제 방문하겠다. 그걸 이제 우리가 접수를 먼저 시켜야 되겠죠. 접수하고 나서 이제 내가 바로 의사가 있는 그 방으로 바로 들어가요. 아니죠. 나 말고 이제 다른 손님들도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내 차례가 올 때까지 나는 이제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어떤 특정 의사를 이제 만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그 장소가 있죠. 그것처럼 이제 컴퓨터 내부에서 여러 개 이제 프로세스가 이제 실행이 될 때 그 프로세스가 전부 다 이제 CPU를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기다리겠죠. 기다리고 있는 그 장소를 보고 우리는 이제 준비 상태 Q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컴퓨터 내부에도 이렇게 이제 우리 여러 개 이제 프로세스가 이제 CPU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오게 되면 그때 이제 대기하고 있는 그 공간이 있다고요. 그 공간을 보고 우리가 이제 준비 상태 Q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이곳에는 각각 이제 프로세스마다 각각 이제 프로세스 번호가 이제 생성이 되고 그때 이제 각각 이제 프로세스가 얼마 동안 이제 실행을 해야 되는지 그런 이제 실행 시간이 전부 다 이제 들어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P1이라는 그 프로세스가 이렇게 이제 들어왔습니다. 얘는 이제 16초 동안 실행을 시키면 된대요. 그리고 우리 그 다음에 조금 있으니까 이제 P2라는 그 이제 프로세스가 들어왔습니다. 얘는 그때 이제 실행 시간이 20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P3라는 그 이제 프로세스가 들어왔어요. 근데 얘는 이제 실행 시간을 보니까 이제 8초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준비 상태 Q에 이렇게 이제 프로세스들이 이제 CPU를 이제 할당 받아서 뭔가를 이제 처리하려고 이제 대기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대기하는 그 곳이 어디다? 우리 준비 상태 Q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더라. 그때 우리 이제 FCFS라는 거요. FCFS라는 거는 First Come First Service의 이제 약자입니다. 해서 First가 이제 첫 번째죠. 해서 첫 번째로 come 들어온 게 퍼스트 첫 번째로 서비스를 받는다 그 얘기요. 해서 먼저 온 순서대로 차례대로 이제 CPU를 이제 할당받는 그 기법을 보고 우리가 이제 FC, FS 그렇게 이제 부르거나 아니면 우리 First in, First out해서 우리 FIFO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해서 얘는 이제 준비 상태 Q에 도착한 그 순서에 따라서 차례대로 CPU를 이제 할당받는 그 기법을 보고 얘기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준비 상태 Q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들어왔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는 이제 우리 P1이 맨 처음에 이제 들어왔으니까 P1이 먼저 이제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P2가 처리되고, 그 다음에 이제 P3가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되겠죠. 그게 우리 FC, FS, P4 방식이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SJF라는 거요. 얘는 이제 shortest, 우리 first라는 거에 이제 약자입니다. 얘는 이제 준비 상태 Q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프로세스 중에서 실행 시간이 가장 짧은 그 프로세스한테 먼저 이제 CPU를 할당하는 그런 기법을 보고 얘기해요. 그러면 준비 상태 Q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프로세스가 3개가 만약에 있다 그랬을 때는 실행 시간이 이제 가장 짧은 그 프로세스한테 먼저 이제 CPU를 할당한다 그랬죠. 그러면 요 SJF 방식으로 이제 하게 되면 요 이제 P3가 이제 실행 시간이 8초라 가장 짧죠. 얘가 제일 처음에 이제 우선순위를 먼저 이제 부여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부여되는 게 우리 P1이요. 그리고 우리 P2가 이제 세 번째로 그렇게 이제 우선순위를 받겠죠. 이렇게 실행 시간이 가장 짧은 그 프로세스한테 CPU를 이제 먼저 할당하는 그런 기법을 우리가 이제 SJF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준비 상태 Q에 P1이다, P2다, P3다 이렇게 이제 들어와서 지금 8초짜리 우리 P3가 가장 이제 실행 시간이 짧기 때문에 얘가 먼저 이제 CPU를 할당받아서 뭔가를 이제 처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전부 다 이제 실행이 끝나고 나가면 그 다음에 이제 P2가 이제 CPU를 이제 할당받아서 처리하겠죠. 근데 이 P1이 이제 CPU를 이제 할당받아서 계속해서 뭔가를 처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프로세스가 하나가 더 들어왔습니다. 해서 P4라는 그 프로세스가 이제 들어왔고 얘는 이제 18초짜리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CPU는 이 P1 프로세스를 이제 처리하고 있죠. 얘가 끝나고 나면 원래는 이제 P2 요 프로세스를 이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 P2보다 더 짧은 그런 실행 시간을 가진 그런 이제 프로세스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또 밀립니다. 밀려서 얘가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처리가 되고 얘가 이제 네 번째로 그렇게 이제 우선순위를 이제 부여를 받을 거예요. 해서 P1이 전부 다 이제 실행이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P4 얘가 이제 우리 CPU를 이제 할당받아서 뭔가를 이제 처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처리 끝나고 나면 이제 P2 얘가 이제 CPU를 이제 할당받겠죠. 근데 P4가 막 처리되고 있는데 갑자기 P5 그 이제 프로세스가 또 들어왔어요. 그때 얘는 실행 시간을 보니까 이제 5초짜리래요. 그러면 지금 P2가 있고 P5가 있을 때 우리 P5가 더 실행 시간이 짧기 때문에 얘를 또 먼저 이제 처리해 버린다고요. 해서 이 SJF라는 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실행 시간이 긴 그런 프로세스한테는 엄청나게 불리한 그런 기법이에요. 해서 실행 시간이 긴 게 있을 때 얘는 새로운 프로세스가 이제 들어올 때마다 계속해서 우선순위가 뒤로 계속해서 밀릴 수가 있다고요. 이런 방식을 이제 보완하고자 만들어 놓은 게 우리 HRN이라는 거예요. 얘는 이제 실행 시간이 긴 그런 이제 프로세스한테 불리한 SJF 그 기법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우리 HRN이요. 해서 얘는 이제 대기 시간 그리고 서비스 시간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해서 특정 이제 공식이 있어요. 우선순위를 구하는 그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에 의해서 이제 우선순위가 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때 그 HRN에서 우선순위를 이제 계산하는 그 계산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우리 서비스 시간 분의 우리 대기 시간 플러스 우리 서비스 시간이요. 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이제 특정 공식을 이용해서 그때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특정 이제 값이 나오겠죠. 그때 계산해서 그 나온 그 숫자가 가장 높은 것부터 낮은 것 순으로 이제 우선순위가 이제 부여가 됩니다. 해서 대기 시간도 이곳에 이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실행 시간이 긴 게 있더라도 얘가 만약에 이제 오랫동안 이제 대기를 했다. 그러면 얘가 이제 먼저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겠죠. 요런 게 우리 HRN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한부라는 거요. 요 기한부라는 거는 프로세스한테 일정 시간을 줘요. 주고 그 시간 안에 프로세스를 이제 완료하게 그렇게 이제 하는 그런 기법을 우리가 이제 기한부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근데 이 프로세스가 이제 일정 시간을 이제 부여받는다 그랬죠. 그 제한된 그 시간 안에 만약에 이제 완료를 못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그 프로세스가 이제 제거가 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이제 다시 이제 실행을 해야 돼요. 이런 게 이제 우리 기한부라는 거요. 그 다음에 이제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이제 준비 상태 큐에서 기다리고 있는 각각 이제 프로세스마다 전부 다 이제 우선순위를 이제 부여를 해서 그 중에서 우선순위가 이제 가장 높은 그런 프로세스한테 먼저 이제 CPU를 할당하는 그런 기법을 보고 우리가 이제 우선순위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이제 우선순위를 따져보니까 우선순위가 동일하다 그랬을 때는 우리 FC, FS 그 기법으로 이제 CPU를 이제 할당합니다. 우리 FC, FS다. 그러면 얘는 이제 먼저 들어온 게 먼저 처리가 되는 거죠. 해서 만약에 우선순위가 똑같은 그 프로세스가 만약에 두 개가 있다. 그러면 그 둘 중에 누가 이제 먼저 들어왔는지 그걸 따져서 이제 CPU를 할당한다. 그 얘기요. 그때 이 우선순위에서 준비 상태 큐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각각 이제 프로세스마다 전부 다 이제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그랬죠. 그때 우선순위를 부여할 때 그때 이제 우선순위는 시스템이 이제 자동으로 이제 결정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외부 사항에 따라서 이제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때 내부적 이제 우선순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외부적 우선순위가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어요. 내부적 우선순위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자동으로 이제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 시간 제한이 됐든 기억 장치 요구가 됐든 개방된 그런 파일 수가 됐든 평균 입출력 실행 시간이 됐든 이런 것들을 따져서 이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거를 보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외부적 우선순위다라고 하게 되면 작업을 이제 지원하는 그런 정책이 됐든 부서가 됐든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해서 우리 외부적 우선순위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외부적 우선순위다. 요거는 이제 좀 더 이제 쉽게 얘기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만약에 세 군데를 이제 돌아다녀야 돼요. 그때 이제 그 세 군데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여기 있다면 그때 출발을 할 때 요 순서대로 이제 찾아가는 경로대로 이렇게 이제 찾아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면 되겠죠.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우선순위가 이제 결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교통 상황에 따라서 차가 여기가 이제 많이 막히는 구역이다. 그러면 여기를 이제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방문할 수도 있겠죠. 그런 이제 교통 상황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외부적 우선순위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비선점 스케줄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선점 스케줄링의 종류요. 우리 선점이다 그랬어요. 선점은 이제 우리가 CPU를 이제 강제로 이제 뺏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선점 우선순위라는 거는 준비 상태 큐에 있는 그런 프로세스들 중에서 우선순위가 이제 가장 높은 프로세스한테 먼저 이제 CPU를 이제 할당하는 그런 기법을 우리가 이제 선점 우선순위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얘는 말 그대로 그냥 우선순위가 높은 그런 프로세스한테 CPU를 먼저 이제 할당하는 기법이라 뭐 크게 어려운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SRT라는 거요. SRT라는 거는 우리 비선점 스케줄링 그 기법에 보게 되면 SJF라는 그 기법이 있죠. 그 기법을 우리 선점 형태로 이제 변경한 그런 기법을 보고 얘기합니다. 해서 이 SRT라는 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선점 SJF 기법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해요. 여기서 SJF라는 그 기법이 우리 준비 상태 큐에 들어있는 그런 프로세스들 중에서 실행 시간이 이제 가장 짧은 그 프로세스한테 먼저 이제 CPU를 할당하는 그 기법을 우리가 이제 SJF 그렇게 이제 불렀어요. 그걸 이제 선점 형태로 이제 변경한 그런 기법이 우리 SRT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준비 상태 큐가 있고 이곳에 이제 프로세스 번호와 이제 실행 시간이 들어오겠죠. 그때 이제 첫 번째 이제 프로세스, 두 번째 프로세스, 세 번째 프로세스에서 이렇게 이제 세 개 프로세스가 들어왔을 때 그때 우리가 이제 SJF 이 기법으로 하게 되면 우리 P3가 이제 실행 시간이 가장 짧으니까 얘가 먼저 이제 CPU를 할당받고 그 다음에 P1이 이제 두 번째로 할당받고 그 다음에 P2가 이제 우리 세 번째로 이제 CPU를 이제 할당받아서 뭔가를 이제 처리하겠죠. 그래서 P3다, P2다, P1이다 이 순서대로 이제 처리가 돼요. 근데 이 SRT라는 건 뭐냐? 지금 만약에 이제 첫 번째로 이제 P3가 이제 우리 CPU를 이제 할당받아서 뭔가를 처리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이제 P4라는 그 프로세스가 들어왔어요. 근데 얘는 지금 실행 시간이 2초짜리예요. 2초짜리. 근데 P3가 이제 CPU를 이제 할당받아서 얘가 이제 처리가 되고 있는데 얘가 딱 들어오는 그 시점에 이 P3가 이제 몇 초 동안 앞으로 더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걸 따져보니까 이제 앞으로 4초를 더 처리를 해야 돼요. 근데 P4는 실행 시간이 이제 2초밖에 안 됐죠. 2초밖에 안 되니까 얘가 가지고 있던 그 CPU를 얘한테 이제 넘겨준다고요. 해서 실행 시간이 얘가 더 짧기 때문에
얘가 이제 먼저 이제 처리가 됩니다. 그렇게 현재 이제 실행 중인 그런 프로세스에 이제 남아있는 그 시간이랑 준비 상태에 새로 이제 도착한 그 프로세스에 이제 실행 시간을 서로 이제 비교를 해서 지금처럼 P4가 이제 실행 시간이 더 짧죠. 짧으니까 가장 짧은 그 실행 시간을 요구하는 그 프로세스한테 CPU를 이제 할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P3 입장에서는 얘가 지금 처리되고 있다가 CPU를 이제 뺏긴 거죠. 이렇게 이제 CPU를 이제 빼앗아 갈 수 있는 게 우리 선점 스케줄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우리 SRT라는 거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RR, 라운드 로빈 방식이요. 이 RR 라운드 로빈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 얘는 이제 시분할 시스템을 위해서 이제 고안된 그런 방식을 보고 우리가 이제 RR, 라운드 로빈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얘는 우리 FC, FS 그 알고리즘 있죠? 얘가 이제 first come, first service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얘를 다른 말로 우리가 P4, first in, first out이라고 했죠. 얘는 들어온 그 순서대로 이제 우선순위가 이제 부여되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 선점 형태로 그렇게 이제 변형한 그런 기법이 우리 RR 라운드 로빈입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시분할 시스템이다 하고 나는데 이 시분할 시스템이 뭔지 좀 보자고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CPU가 이제 하나가 있습니다. CPU가 이렇게 이제 하나가 있을 때, 그때 만약에 이제 프로세스가 A라는 그 프로세스가 이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B라는 그 프로세스가 들어오고, C라는 그 프로세스가 이제 들어왔어요. 그때 얘는 A라는 그 프로세스는 이제 실행 시간이 이제 20초고요. 그 다음에 B라는 그 프로세스는 만약에 이제 10초다. 그리고 C라는 그 프로세스는 만약에 실행 시간이 만약에 8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이런 시간에 상관없이 얘네들한테 똑같이 이제 CPU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할당해 주는 거예요. 해서 A라는 그 프로세스한테 이제 5초, 그리고 B라는 프로세스한테 똑같이 이제 5초, C라는 그 프로세스한테도 똑같이 이제 5초라는 그 시간을 나눠주고 들어온 순서대로 A라는 프로세스가 이제 먼저 들어왔으니까 A라는 그 프로세스가 우리 CPU에 들어가서 우리 5초 동안 이제 CPU를 사용하고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B가 들어가서 이제 5초 동안 쓰고 나오고 그 다음에 C라는 그 프로세스가 먼저 이제 들어가서 이제 처리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C가 이제 끝나고 나면 또 A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B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C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각각 이제 프로세스한테 이렇게 이제 시간을 이제 나눠주고 그 시간 동안만 이용해라. 그게 이제 우리 시분할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RR 방식, 라운드 로빈이라는 그 방식은 우리 FC, FS 그 기법과 같이 준비 상태 Q에 먼저 들어온 그 프로세스가 먼저 이제 CPU를 이제 할당을 받아요. 할당은 받긴 받는데 그때 각각 이제 프로세스한테는 시간 할당 양 그 동안만 이제 CPU를 이용해서 뭔가 이제 실행을 한 다음에 실행이 이제 완료가 되지 않아도 다음 프로세스한테 이제 CPU를 넘겨주고 준비 상태 Q에 가장 이제 뒤로 이제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A, B, C 요 순서대로 들어왔을 때는 A가 먼저 이제 CPU를 할당받지만 그때 그 5초라는 시간을 그렇게 이제 할당을 받았기 때문에 A가 이제 5초 동안 뭔가 이제 처리하고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B가 처리하고 그 다음에 B가 또 나오면 C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C가 이제 끝나면 또 A가 들어가고 B가 들어가고 C가 들어가고 그렇게 이제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처리하는 그 방식을 우리가 이제 라운드 로빈 RR 방식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단계 Q라는 게 있어요. 다단계 Q를 우리가 MQ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요. 다단계 피드백 Q라는 것도 있습니다. 얘는 이제 MFQ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이 다단계 Q라는 거는 특정 이제 프로세스를 특정 이제 그룹으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분류를 할 경우에 그때 그룹마다 각기 이제 다른 준비 상태 Q를 사용하는 그 기법을 보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우리 다단계 피드백 Q라는 거는 이 다단계 Q를 좀 더 이제 보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 특정 그룹의 준비 상태 Q에 들어간 그런 프로세스가 다른 이제 준비 상태 Q로 이동할 수 없는 게 우리 다단계 Q예요. 그런 다단계 Q 기법을 우리 준비 상태 Q 사이를 서로 이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개선한 그런 기법이 우리 다단계 피드백 Q요. 그래서 이런 이제 스케줄링 기법을 보게 되면 지금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 실제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이제 특징 같은 것들을 이제 하나 써놓고 이게 어떤 이제 스케줄링의 종류냐 그런 것들을 이제 물어본다고요. 그래서 우리 선점형 우리 스케줄링 기법도 있었고 우리 비선점 스케줄링도 있었죠. 그런 것도 물론 이제 구분을 해야 되지만
이런 각각의 이제 스케줄링 종류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게 정리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이 스케줄링 거의 매 회차마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